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당시 지사가 김진성이라고 하는 갑을 관계로 얽혀진 사람한테 전화를 3차례 4차례 하고 사실 그전엔 이미 정진성 김용이 부탁했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증언을. 그렇죠. 그걸 이재명 지사가 연락해서 했는데 그때도 전화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아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라고 말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제 이 예. 부분이 이거잖아요. 김진성 씨한테 당시 그 KBS하고 성남시 김병양 시장이 예. 협잡을 해서 예. 나를 그렇죠. 독박을 씌우려고 한다. 예. 독박보다 나를 그 주범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니까. 기억도 안 근데 납니다. 사실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 예. 들었으면도 아니고 그냥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딱 그래요. 어쨌든 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좀 뒤끝을 흐려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그게 이게 김진성과 예. 경기도지사는 그냥 일반 국민이면 좀 다른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백현동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김인섭 밑에서 예. 관여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성남시장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공직자로서 예. 관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지배 복종 관계의 그렇죠. 그 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라고 아주 공손하게 전화를 받고 예. 그 점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면서 그 기억은 이 내용이야 사실은 내용은 이거야 하면서 기억을 계속 주입하잖아요. 주입하는 기억을 심잖아요. 네.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 모릅니다. 그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나 그 사실 잘 모릅니다 하니까 그때 선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뭐 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곧바로 변론 요지서 거기에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보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심지어 최 의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밖에 있었고요. 그때 그 당시 수행비서에는 다른 비서가 있어요. 거기 연락해 보세요까지 김진성 씨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연락을 또 심지어 이재명 그래요? 할 것처럼 했지만 안 했어요. 그건 뭐 오로지 김진성 씨만 계속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것이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것도 자기가 증언해 버렸다 이 논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의 이 요구하는 이재명 그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예. 나 저 증언이 꼭 필요하니까 당신 아는 대로만 해줘도 나 고맙다. 좀 나와 달라. 그러면 저 예를 들어 지사님 주장은 어떤 겁니까 하면 그러면 내 주장은 이런 건데 내 주장대로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 기억나는 대로 좀 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 라고 해서 만약에 내 주장은 이거지만 당신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고 했다면 예.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그나마 방어권의 범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어 나는 그때 김병양 시장과 그리고 KBS가 둘이 짜고 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당신이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해 줘도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꼭 증인으로 나와 주세요라고 했다면 방어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수준도 돼요. 예. 그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저 지사가 저래 힘드니까 나는 지사 도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손들고 가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했다면 이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증언할 생각이 없어요. 증언할 생각이 없으니까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이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직접 나서서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슬며시 말을 돌려 하니까 나는 그 사무실 내에 있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그 들었다고 하면 그런 내용으로 들었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증언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자, 그 부분 조금 제가 공소장에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김진성 씨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한 부분 저기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이재명 피고인이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을 해야 좀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였으니까.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이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또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재명 지사가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진성이란 업무 관계로 갑과 을도 아니고 갑과 정정도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위증의 그 교사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도 그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기억나는 대로 해 주세요라고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래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위증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이거는 논리 예. 그 논리인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이건 위증교사 그동안에 그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많은 판례와 많은 케이스에 보면 아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 얘기는 그냥 위증교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죠. 시그니처처럼 넣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혹시 나중에 됐을 그러니까. 때도 근데 그거를 그건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 말도 막 더듬게 되네. 빵 담배 셔틀에서 일진이 야 자발적으로 가서 저기 나가서 빵하고 담배 나 지금 지갑에 너 사줄 돈이 없고 참고 살 돈밖에 없는데 그런데 잘 좀 찾아봐. 빵 셔틀을 그렇게 아니야. 길게 말 안 해요.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야 그냥 이거 저 돈 줄게. 돈 줄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빵 한 10개 사와. 이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야 이게. 참고서 살 돈 말고 그러니까 요런 맞춰야 되니까 결을. 혹시 나한테 사줄 돈 없는지 무정으로 사줄 돈 없는지 한번 잘 다 따져봐.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는 이거를 학폭위 세계는데 계속 우정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일진이 빵을 셔틀시킨 거냐라고 막 학폭위 선생님이 판정한다 그러면 그 김진성이라는 학생은 얼마나 돌아버리겠어. 자기는 갈 생각이 없어서 점심시간 끝나고 한 번 안 나갔고 그럴 때 또 와서 시키길래 5교시 끝나고 겨우 나갔다 왔는데 지금 와서 야 걔 반장 일진은 너한테 우정으로 배가 고프니까 좀 사다 달라 그러는데 네가 마음대로 학교 밖을 나가서 네가 중학생이 담배 사왔으니까 너는 처벌 정학. 얘는 우정으로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아무 죄가 없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판사가 일단 무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온갖 그 논리를 동원했는데 그 논리가 너무나 웃기는 거죠.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그냥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극히 수사이고 그러나 기억하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 하면서 당신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난다고 하면 그러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게 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거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이재명 피고인이 얼마 전에 이야기한 실패한 교사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이야기했지만 교사는 했지만 그러나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 주장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딱 그거 안 하고 딴 거 했다. 그런 얘기를 언제 이재명 피고인은 한 거죠. 원래는 뭐 이만한 걸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말고 요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말씀드린 판결문에 보면 시킨 사람은 살인범이 A를 죽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B를 죽인 경우 B에 대한 살인 교사 이런 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 부분이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살인의 그 살인죄는 인정이 되죠. 살인 그래서 교사죄는. 정범 죽인 사람은 살인죄가 인정되지만 시킨 사람은 원래 그럼 A를 무죄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무죄는 얘기예요. 교사범은. 그러면 야 너 가서 그러니까 제가 또 뭐 비유를 얘기해 둔 게 이렇게 여기다 골프채 쥐어주면서 야 쟤 손 좀 봐라. 그랬는데 가서 막 패놨어. 피투성이 되니까 내가 언제 피투성이 되도록 패라 그랬냐. 손 좀 보라 그랬지. 그러면 손만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판결문에 얘는 손만 보라 그랬는데 골프채 쥐어주고 손만 보라 그랬는데 왜 패했어? 팬 사람은 유죄. 손 좀 보라 그런 사람 무죄. 근데 손 좀 보라고 한 사람은 조폭이고 그 가서 때린 사람은 조폭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때린 사람만 유죄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판결? 근데 이게
이런 그 주장을 하면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인을 A를 살인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완전히 이야기를 듣고 그 저 사람 죽이라고 하고 칼도 만들어주고 돈도 줬어요. 예. 여비도 주고 예. 그리고 도피자금까지 줬어요. 예. 그러니까 A는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 그리고 평소에 원한이 있는 예. B를 가서 죽였어. 예. 예를 들어. 예. 그러면 교사가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면 살인의 교사가 실패한 교사가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A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알고 또는 이 사람이 생각해서 그 예를 들어 A의 아버지를 죽였다든가 예. A의 어머니를 죽였다든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무죄가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논리가 얼마나 웃기는 논리인지 바로 그거예요. 그 위증을 교사를 했는데 위증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0.1mm 차이 나게 위증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저 자기 의사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농단한 거예요. 저 아까 골프채 비유를 조금 더 하면 골프채 쥐어주면서 야, 걔 보니까 요새 너무 잘 걸어다니더라 한마디 했어요. 근데 가서 우리 보스가 이 사람을 좀 손볼 패라는 거구나. 그래서 막 때렸는데 야, 내가 좀 못 걷게 하라 그랬지. 언제 몸통하고 머리를 패라 그랬으니 머리에서 피가 나니. 다리 몽대이 부러뜨리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왜 머리하고 몸통에서 피가 나게 했니? 그런데 그걸 판사가 그러네. 다리 패라 그랬는데 몸과 머리를 팼으면 이거는 이 교사한 사람은 그 뜻이 아니었으니까 무죄. 가서 때린 사람은 너는 사람을 때리니까 유죄. 김진성 씨는 이재명 지사가 전화 안 했으면 이 재판에 손톱만큼도 관심도 없었고 나와서 그런 얘기 입번 끝 할 이유도 없는 안 사람이잖아요. 가려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 가기 싫어서 저항했어요. 더한 거는요. 예. 그래도 미심쩍어서 또 제3자한테 또 물어봐. 뭐 이재명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네. 야, 정말 이거 도와줘야 되냐 그렇게 고민이 돼서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 듣고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고의가 없는 건가요? 상대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통화 이후 김 씨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아니 통화 때문에 갔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위증을 하게 될 때 차비 줘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갈 때 90도로 인사하고 좀 말씀 잘 하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나올 때 기다려서 어디 가서 술도 한잔 사주고 이래야 그러면 직접 증거가 되나요? 저건 이를테면 검찰이 야, 그 통화가 이렇게 엄연한 증거가 있는데 통화 말고 그 즈음에 가서 이재명 지사하고 김진성 씨하고 또 통화한 녹취록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하고가 문자로 김진성한테 오늘 가서 꼭 위증해 주세요. 이런 문자를 더 갖고 오지 않으면 2개월 전에 한 거 갖고 갔다고 내가 못 보겠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그 증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유죄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 이상의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이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려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용 외에 다른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위증을 했다는 반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 통화 외에는 이 사람이 위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또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것도 얼마나 그 법을 우롱하는 말이냐 하면 예. 아니 예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전화해서 증언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전화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증언을 하니까 이게 내가 전화를 해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게 맞죠. 맞죠. 그러나 위증을 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전화를 3번 4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말이 아니죠. 예견할 수 없으니까 안 갈 거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전화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그래서 위증을 안 하면 실패한 교사가 되는 건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미필적 고의가 부탁대로 증언을 할지 이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와. 아니 그래도 내가 부탁하면 이 사람이 좀 가주지 않을까. 즉 김용이나 정진상이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이야기해도 안 가겠지만 그래도 혹시 갈지도 모르겠다. 요 정도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했지. 내가 전화해도 안 갈게 확실하다 하면 괜히 왜 전화를 합니까? 그렇죠. 체면 떨어지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리한 증거로는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증을 부탁하는 목적으로 전화를 한 건데 여기 대고 미필적인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 말 어렵다. 그러면 예견 미필적으로라는 말은 0.1% 정도만 있어도 미필적 고의는 성립되거든. 예. 할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그래서 가줄지 모르겠다라는 기대 미필적 때문에. 고의의 가장 예로 많이 든 게 전 옛날에 들었던 게 그 움막에 불을 지르면 그게 고의로 방화한 거지만 움막에 초를 놓고 나오면서 혹시 저게 초가 넘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에이 난 몰라 나왔는데 불이 붙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그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를 보는 건데. 그리고 초를 켜놓고 야 이렇게 옆에 그 세숫대야를 쫙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초를 세워놓은 거야. 예. 그리고 이게 초가 넘어져도 이거는 절대로 불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초가 휙 날아가가지고 불이 난 거야. 근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 정도는 예견할 수도 있는데 예견 못했다면 과실 그 실화죄가 되죠. 과실방화. 그러니까 이것을 예견할 수 아예 없는 경우에 번졌다면 예를 들어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법정에 가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당신 기억나는 대로만이라도 꼭 진술해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위증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없는 거야. 미필적으로도 예견할 수 없었다가 그때는 성립되죠. 성립되죠. 근데 오히려 위증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뭐 그래서 제가 정치문서라고 한 거예요.